1. 과거. 리바이 아커만은 과거 페트라 얘기처럼 지하도시 내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같이 다니던 팔런 처치와 이자벨 매그놀리아라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다 엘빈의 계략에 생포당하였습니다. 생포 당시 처벌 대신 조사병단으로 입단하라는 엘빈의 협박으로 조사병단이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순순히 입단을 한 것은 사실 엘빈의 암살을 목적으로 조사병단의 해체를 원하는 자에게 의뢰를 받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계기. 리바이는 아커만 일족으로 미카사처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힘을 깨우게 되었는데요. 조사병단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벽의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셋이 다니던 리바이가 엘빈을 습격하러 간 사이 거인 5마리가 팔런 처치와 이자벨을 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목이 잘려나간 친구들을 보며 리바이는 눈이 뒤집히며 아커만족의 힘을 각성하였을 거로 생각되며 여기서 처음 나간 벽의 조사에서 혼자 거인을 4마리를 도륙해버립니다. 3. 스펙. 초기 등장 시 30대 초반의 나이로 키 160cm 몸무게는 65kg로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었는데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실력으로 조사병단 최고의 실력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9거인급의 특수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으며 팀플레이보다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너무 뛰어나 솔프를 할 수밖에 없는 강자입니다. 3. 결벽. 리바이는 과거 지하세계에서 살아 그런지 결벽증은 굉장히 유별난데요. 청소를 병적으로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 또는 옷에 피가 묻는 것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인을 죽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피도 바로바로 닦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소를 할 때 표정을 보면 거인을 죽일 때 나오는 진지한 표정이 나올 정도로 청소에 진심인 결벽증이 있습니다. 4. 강함. 리바이 병장의 강함은 인간과 거인을 통틀어서도 상위 탑클래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흉기로 조사병단의 비장의 패로 평받으며 괴물로 보이는 미카사와 2인자로 불렸던 미케 자카리아스마저 리바이 병장 실력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병단 전체와도 맞먹을 전투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강함 때문인지 병단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다리스 자클의 총통에게도 매우 신뢰를 받으며 막말을 하여도 특별히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성형 거인을 초기에 혼자서 무력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이후 등장한 지크의 거의 짐승거인 압살 등 경화할 틈도 없이 죽여버리는 강자입니다. 5. 이유. 이렇게 리바이가 강한 이유는 아커만 일족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지만 다른 아커만 일족인 케니에게 배움이 컸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리바이를 키워온 스승 같은 인물이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하세계 이후 추후 케니와 만남이 있었으며 결국 리바이는 케니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케니의 말을 추측으로 보면 케니는 리바이 어머니의 오빠였으며 즉 리바이는 케니의 조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6. 엘빈. 리바이에게 엘빈은 앨런과 아르민처럼 떼놓고 볼 수 없는 사이인데요. 처음에는 서로 적대관계로 만나게 되었지만 리바이에게 엘빈은 상관이자 친구로 볼 수 있습니다. 엘빈이 리바이에게 말하면 리바이는 항상 너의 판단을 믿는다 엘빈이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말을 따랐는데요. 이는 미카사가 앨런의 말을 과하게 따르는 것과 같이 리바이에게도 아커만 일족의 피로 인해 그를 자신이 따라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다음 수를 보는 엘빈과 극도의 강함을 보여주는 리바이 아커만은 엘빈이 죽기 전까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7. 한지. 한지도 리바이와 엘빈과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지이자 상관으로 평받는데요. 엘빈이 죽기 전까지는 망할 안경이라며 한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지가 상관이 되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의 능력과 열정 자체는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지가 죽기 전에는 한지에게 심장을 바치라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8. 부상. 이런 강함에도 결국 리바이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짐승거인을 2번이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고 포획을 하였으나 지크의 뇌창 자폭으로 말도 안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입체기 동장치 손잡이에 걸었던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었으며 얼굴에도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부상에도 마지막 시조의 거인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 자신에게 큰 부상을 남겼던 지크의 목을 직접 베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9. 천지전. 부상 이후 시조의 거인과 싸움인 천지전에서는 썩어도 준치라는 면목을 리바이는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손가락이 절단되었으며 얼굴과 내장에도 큰 타격이 있으나 9거인을 상대로 여전히 베어버리는 믿기 힘든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는지 각혈을 하는 모습을 보이나 코니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발을 내어주고 코니를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엘빈과 약속하였던 짐승거인을 퇴치를 하지 못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앨런의 뼈에서 나타난 지크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 그의 목을 치며 엘빈과 나눈 약속과 병사들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결말. 자신의 할도리를 다한 리바이는 혼자 바위에 앉아있는데요. 조사병단의 희생자들에게 너희가 바친 심장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냉혈인으로 보이던 리바이도 이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 3년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리바이는 휠체어를 타고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병사들과 달리 퇴역을 한 군인으로 조용하게 사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류 최강의 인간이었으나 부상으로 이제는 힘을 잃은 모습이며 얼굴의 흉터는 물론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과 눈까지 실명이 되었습니다. 가비와 팔코와는 3년 동안 친분이 쌓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12. 에필로그. 리바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파라디 섬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결국 폐허가 되고 마는데요. 과거 화해를 걷어찬 파라디 섬의 잘못인지 에렌의 잘못인지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다시 같은 비극이 올 것을 암시하며 진격이 꺼이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